안녕하십니까? 2025년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해드린 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안내서 바로가기 민원 신청 매뉴얼에서 2025년 생산실적 보고기간 및 매뉴얼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생산실적 보고 안내, 보고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문의해 주시거나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생산실적 보고 안내입니다. 생산실적 보고 제도와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업종별로 1년간의 생산 판매 실적을 제출하는 업무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업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업종의 용기 포장지 제조업, 식품조사 처리업, 옹기류 제조업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보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으로 운신용 염료와 구강관리 제품이 위생용품에 추가되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생산 실적을 보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관할 기관 검토 과정에서 수치 오류 등으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2월 셋째 주 설 연휴로 마지막 주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0으로 보고해야 하며 2025년에 신규 인허가를 받아 품목 제조 보고 내역이 없는 업체는 업체 정보와 종사자 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 체계입니다. 회원가입과 생산실적 입력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므로 지금은 전체적인 진행 순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업종별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업회원 가입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생산실적 입력 및 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 수 입력, 생산실적 품목 정보 입력,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할 기관에서 보고된 실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보고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생산실적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회원가입부터 접속, 그리고 생산실적 제출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회원가입 절차입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일반 회원이 아닌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업 회원의 경우 별도의 아이디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체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인허가 번호란 영업신고 시 부여받은 11자리 고유번호로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관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왼쪽 상단에 표기된 11자리 숫자가 인허가 번호이며 이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한 뒤 본인 인증, 업체 인증, 비밀번호 설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이때 지원이 종료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하시거나 둘째, 주소창에 푸드세이프티코리아.go.kr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가입을 진행하시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는 먼저 약관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휴대폰 인증이며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어도 되고 담당자 개인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명의의 휴대폰은 인증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기업 회원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업체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빨간색 표시가 있는 칸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업체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열린 팝업 창에서 업소명을 조회한 뒤 해당하는 인허가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선택하면 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면 대표자가 없는 협동조합 등 특수업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번호, 업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체 주소까지 입력한 후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입력한 내용 중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수정하여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확인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위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뒤 회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기업 회원 가입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업 회원 가입 시 실명 인증은 반드시 대표자 휴대폰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담당자 개인 휴대폰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업체 가입자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가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더니 이미 인증된 기업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인허가 번호로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거나 가입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1522-1336으로 문의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한 재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확인하기 버튼으로 업체를 조회했는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소 명칭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정확히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체명을 일부만 입력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업체명이 주식회사 안전나라인 경우에는 안전나라와 같은 키워드만 입력해도 검색됩니다. 참고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만 검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퇴사했거나 승계받은 업체라 전 대표자 정보를 몰라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로 연락하셔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한 재인증을 받으신 뒤 초기화 후 다시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그인 방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에는 11자리 인허가 번호, 비밀번호에는 회원 가입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뒤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 화면의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한 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 찾기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여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회원 구분은 기업 회원을 선택하고 성명에는 가입 시 입력한 대표자명, 휴대폰 번호에는 가입 당시 등록한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증번호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스팸 메시지함으로 분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신 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찾기도 아이디 찾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이디란에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고 성명에는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 휴대폰 번호에는 가입 당시 입력한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를 클릭했더니 기업 회원이 아니거나 위임받은 인허가 번호가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는 반드시 기업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더니 이미 인증된 기업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영업 인허가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아이디를 찾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인허가 번호 11자리 숫자를 확인한 뒤 해당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생산실적보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우리 회사 안전관리 메뉴를 클릭하시고 생산실적보고 메뉴 아래에 있는 생산실적보고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등록 절차는 먼저 생산실적보고 작성에 접속하신 후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 수 입력, 생산실적 등록, 생산실적 수정, 생산실적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생산실적보고 작성 접속 방법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실적보고 작성 접속 방법입니다. 생산실적보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2025년 생산실적보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이미 생산실적보고를 임시 저장하신 상태라면 아래 목록에서 2025년 생산실적보고를 클릭해 이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제출 여부가 Y로 표시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 수정이 필요하시면 보고 기한 내에 관할 기관으로 연락하여 제출 취소 처리 요청을 진행한 후 수정하셔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화면과 같이 보고 대상 업체 정보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서 기관명을 검색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번호를 찾아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 대표 번호로 연락해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보고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중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법인 번호의 경우 필수 항목으로 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생산실적보고 시 실적은 법인 번호를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업체라 하더라도 법인 번호가 다르면 실적이 잘못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발간되는 생산실적 통계집에 업체 순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력하실 때 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고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또한 화면 하단의 종업원 수 항목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수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직종이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모두 포함되며 대표자 본인과 가족이 함께 경영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만 용역, 파견, 외주 인력처럼 간접 고용 형태의 인원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인력이 아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년 평균 인원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사무직과 기술직, 노무직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면 그중 한 항목에만 한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총합이 실제 근무 인원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월급을 지급하는 인원은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의 파견 근로자처럼 인력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만 방학 중 잠시 일을 도와주는 자녀처럼 일시적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기준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인원 계산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총 근무 개월 수 곱하기 인원을 모두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10명이 근무했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5명이 근무했다면 1개월 곱하기 10명 더하기 11개월 곱하기 5명은 65명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5.416명, 즉 반올림하여 5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 인원에 맞춰 종업원 수를 항목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품목 입력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업체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한 모든 제품 리스트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식품조사 처리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그리고 위생용품 일부 업종처럼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은 반드시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을 불러오셔야 합니다.
만약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제품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해당 제품이 생산 중단 신청이 되어 있는 제품은 아닌지, 두 번째,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품목 제조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산 실적 보고에 앞서 반드시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하신 뒤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조사 처리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그리고 일부 위생용품 업종처럼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불러올 품목이 없기 때문에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이와 같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전년도에 생산 실적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던 업체라면 이전에 설정했던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반면 올해 처음 보고를 하시거나 전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제품에 맞는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을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목록에서 보이는 품목 보고 대장 품목 유형 참고용이라는 항목은 품목 제조 보고 시 입력했던 품목 유형으로 이를 참고해 조금 더 세분화된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품목 제조 보고 시에는 단순히 포장육으로 보고했던 제품이라면 생산 실적 보고에서는 포장육 돼지, 포장육 닭, 포장육 소처럼 축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유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가공소금 한식간장과 같이 세분화 기준이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시 화면처럼 기존 품목 유형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생산 실적 보고 품목 유형을 모두 등록하셨다면 이제 생산 중단 여부, 생산 중단 신청일, 그리고 생산 단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생산 중단 신청일은 임의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산 중단 보고 민원을 통해 실제로 생산 중단을 신고한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식품안전나라, 우리 회사 안전관리, 민원 신청, 품목 제조 현황 메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 중단으로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산 중단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실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생산 중인 제품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산 중단 여부나 생산 중단일을 입력하지 마시고 대신 뒤쪽에 생산 실적 수치를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임시 저장 버튼을 자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어 입력 중인 내용이 모두 사라질 수 있으니 진행하실 때마다 수시로 임시 저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목 유형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처음 화면이 열리면 선택한 제품의 품목 유형 코드가 자동으로 검색되어 있으며 해당 코드가 일치하는 유형이 아래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해당 유형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리스트에 유형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유형이 검색될 경우에는 상단 검색창에 있는 품목 유형 코드를 지우신 뒤 품목 유형명 입력란에 찾고자 하는 품목 이름이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유형명을 모르신다면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조회 버튼만 눌러 전체 목록을 불러온 후 리스트를 스크롤하며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 시에는 반드시 품목 구분이 해당 제품이 가공식품인지 식품 첨가물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실적 보고 화면은 약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작업 중에는 반드시 임시 저장 버튼을 수시로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품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식품조사 처리업, 위생용품 일부, 그리고 위생물 수건 처리업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관련 법 개정으로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구강관리용품은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기 품목 추가를 통해 생산 실적 보고를 하면 됩니다. 수기 품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화면의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행이 생성되며 그곳에 해당 품목의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목 보고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는 숫자 9를 12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 삭제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 단순히 생산이나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삭제하지 마시고 연간 생산 능력부터 뒤쪽의 모든 수치를 0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고 품목이 5,000개 이상인 식품 첨가물 업체의 경우 품목이 너무 많아 저장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만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품목을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품목을 체크한 뒤 품목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반드시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엑셀 내려받기, 엑셀 파일 수정, 엑셀 올리기, 최종 생산 실적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보고해야 할 품목들이 아래 목록에 나타납니다. 이 목록을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이 비어있는 항목이 있다면 다운로드 전에 반드시 모든 품목 유형을 입력한 후 엑셀을 내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장하신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는 좌우로 긴 표를 한 화면에 보기 좋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붙여 놓은 것이고 다운받으신 엑셀 파일에서는 모든 내용이 한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엑셀에서 1번 항목, 즉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코드와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비어 있다면 다시 생산실적 보고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빈칸을 전부 채운 후에 엑셀을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모든 품목 유형명이 채워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화면의 2번과 3번처럼 나머지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품목 보고 번호와 품목 전산키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 방법을 안내드리면 생산 중단은 N 또는 Y로 입력하시고 중단 신청일은 연월일 8자리를 기호 없이 연달아 숫자로 입력합니다. 생산 단위는 킬로그램, 리터, EA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해썹 적용 여부는 N 또는 Y. 제품 상태는 일반, 냉동, 레토르트, 통병 조림 중 선택. 생산 방식은 일반 또는 OEM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생산 단위는 킬로그램과 리터만 사용하시고 EA는 옹기류와 위생 물수건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품 생산 실적을 보고하실 때 개수 단위로 입력하는 실수가 많으니 옹기류와 위생 물수건을 제외하고 절대 개수 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수정하실 때는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운로드 받은 원본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하며 그 안에 값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을 변경하시면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엑셀 작성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입력한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된 자료가 사라집니다라는 안내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이건 화면에서 직접 입력했던 내용이 업로드하는 엑셀 데이터로 덮어쓰기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엑셀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엑셀 양식을 이용한 보고 방식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산 실적 보고 관련 문의 중에서도 엑셀 업로드 오류와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엑셀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엑셀 다운로드 전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품목 보고 번호나 품목 유형 코드를 불러오지 않고 엑셀 파일에 직접 작성한 경우 또는 생산 판매량, 금액, 생산 중단일 등을 지정된 형식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는 업로드 또는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공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엑셀 업로드 팝업 창이 열림과 동시에 뒤쪽으로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로딩 그림이 표시됩니다. 이때는 시스템이 현재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지우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림이 사라지기 전에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면 엑셀 파일의 내용이 기존 데이터와 중첩되어 품목이 중복 등록되거나 뻥튀기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딩 그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 반영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3번과 같이 화면 아래쪽 리스트에 엑셀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표시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반드시 엑셀에서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저장을 누르면 입력 화면이 닫히는데요. 다시 입력 화면으로 들어와 방금 임시 저장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보고사항 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 다음 페이지에서 제출 취소 및 수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정보의 수정은 생산 실적 보고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제출을 완료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수정할 사항이 생긴다면 보고 기간 내에 관할 기관으로 연락하여 제출 취소 처리를 요청한 뒤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관명을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거나 기관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생산 실적 보고 관련 담당자와 연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기관마다 부서 명칭이나 담당 부서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평소 인허가나 품목 제조 보고 업무로 연락하셨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생산 실적 보고 완료 후 보고한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실적 현황 확인은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기관에서 승인 처리를 완료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기관에서 승인을 마친 이후에는 화면의 생산 실적 현황 메뉴에서 보고하신 생산 실적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 실적 현황 화면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에서 생산 실적 보고 메뉴를 선택하신 후 그 아래에 있는 생산 실적 현황 탭을 클릭하시면 보고하신 생산 실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실적 현황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이 화면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생산 실적 보고 제출 후 관할 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보고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관할 기관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화면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생산 실적 현황 화면에서는 저장과 출력이 모두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1번 목록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보고하신 생산 실적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보고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생산 실적 보고 현황을 문서 형태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 기관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화면에는 보고 내용이 표시되지 않지만 보고서 출력 버튼을 이용하면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생산 실적 보고 변경 제도 및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 품목 유형은 품목 제조 보고, 품목 유형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보고하실 때에는 품목 제조 보고보다 세분화된 품목 유형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하였는데 생산 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칸이 비어 있다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품목 유형명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 상태 구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냉동, 레토르트, 통병조림. 이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냉동, 레토르트, 통병조림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생산 방식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일반과 OEM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품 포장지 뒷면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제조원과 판매원이 같다면
일반을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르다면 OE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 능력 항목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년 365일, 하루 8시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추정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수집하는 이유는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물품 조달을 위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 이온 음료를 구호물품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달 가능한 양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입력할 때 단위는 반드시 킬로그램과 리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그램이나 개수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산량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킬로그램 기준, 액상 제품은 리터 기준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온기류와 위생물수거는 개수로 세기 때문에 EA 단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소수점 아래는 절사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같은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 공정에서 1년 365일, 하루 8시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추정 생산량을 제품 수에 맞게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정으로 키위 주스와 딸기 주스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공정에서 1년 365일, 하루 8시간 작업 시 최대 생산량이 100톤이라면 키위 주스만 100톤을 생산할 수도 있고 키위 주스와 딸기 주스를 각각 50톤씩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키위 주스 100톤, 딸기 주스 0톤 혹은 키위 주스 50톤, 딸기 주스 50톤과 같이 최대 생산량을 적절히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간 생산량도 연간 생산 능력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실제 생산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고 액상 제품은 리터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온기류와 위생물수거는 EA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외 제품은 절대로 EA 단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램 단위로 입력하는 실수가 있으니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위생용품 업종에서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에서 생산하는 위생물수건은 개수, 즉 EA 단위로 입력해 주셔야 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 접객 업소용 물티슈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생물수건은 개수로, 물티슈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 금액입니다. 연간 생산 금액은 제품을 1년 동안 생산하면서 들어간 총 제조원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킬로그램당 단가가 아니라 실제 1년간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비, 가공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로 입력해 주시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만 5천 원이라면 235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 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반드시 1,000원 단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 미만을 절사하지 않고 소수점으로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원 미만은 반드시 절사하시고 정수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판매량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품의 1년간 국내 실제 판매량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전년도 재고 판매, 무상 제공, 할인 판매, 샘플 제작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 보고의 양은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램이나 개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확인과 승인을 하지만 관할업체가 많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허위 보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간 국내 판매액입니다. 연간 국내 판매액은 연간 생산 금액의 마진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생산 금액이 100만 원, 즉 해당 제품을 1년 동안 생산하는데 총 100만 원이 들었다면 연간 국내 판매액은 이 금액의 마진을 더한 판매 금액이어야 합니다. 100만 원 들여 생산한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 업체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생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연간 국내 판매액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을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한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에 실제로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생산량이 없는데 판매량이 있을 수도 있고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재고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기고란에 내용을 적어 지자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연간 국내 판매액을 계산하실 때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와 같은 간접세는 반드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연간 판매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고 여기서 주세를 제외하면 4,900억 원이 된다면 연간 국내 판매액에는 4,900억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이며 원 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 판매량과 국외 판매액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판매량은 제품의 1년간 실제 해외 판매량으로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국내 판매량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간 국외 판매액은 1,000원 단위가 아니라 달러로 환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원화로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외 판매 금액은 반드시 달러 단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 금액이 34만 7,135원이었고 2025년 연평균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411.12원이라면 34만 7,135원을 1,411.12로 나누면 약 245.999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반올림하여 246달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연평균 기준 환율은 생산 실적 보고 시스템 내에 기재될 예정이니 시스템에 표시된 환율을 이용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냉동과 냉장이 섞여 있는 제품의 경우 냉장과 냉동 중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옹기류와 위생물 수거는 개수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위생용품 제조업의 식품 접객업 소용 물티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생물 수건 처리업의 위생물 수건만 개수로 입력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류의 경우에는 간접세를 제외한 연간 판매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등은 제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사자 수는 1년 평균 인원으로 보고하시면 되고 직종이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 파견, 외주 인력 같은 간접 고용 인원은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실적 보고 업종 및 품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품 제조 관련 업종, 그리고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 수건 처리업만 해당됩니다. 접객업, 판매업, 수입업, 유통업, 소분업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며 수입 제품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 제조 보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 실적 보고 전에 반드시 정정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품목 유형을 잘못 설정한 경우 업체에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품목 유형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데 식품 첨가물이나 축산물 업종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이 잘못 보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생산 중단 보고를 하면 되고 현재도 생산 중이라면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있는 업종의 허가를 신규로 받고 그 업종으로 품목 제조 보고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종이 맞지 않는 품목은 생산 중단 보고로 정리하면 됩니다. 연간 판매액은 본사에서 금액을 일괄 관리하는 업체라면 본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담당자끼리 사전에 협의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도시락은 2018년부터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락의 판매량도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비고란에 입력하는 개당 중량 역시 킬로그램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산 실적 보고 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OEM 제품은 제조원이, 위탁 생산 제품은 위탁자가 보고를 합니다. 즉,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업체가 생산 실적 보고도 해야 합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으로 제품 라벨에 제조원과 판매원이 구분되어 표기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서로 다른 회사라면 전부 O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원이 품목 제조 보고를 했기 때문에 OEM 제품의 생산 실적 보고도 제조원에서 해야 합니다. 판매량과 판매액은 판매업체에 납품한 양과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위탁 생산의 경우는 위탁자가 생산 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자신이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생산, 가공만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수탁업체는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이며 제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생산 실적 보고 주체가 됩니다. 이때 위탁자는 수탁업체에 지급한 가공비가 생산 금액이 되고 원재료까지 공급했다면 가공비 플러스 원재료비를 더한 금액을 생산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판매 실적은 일반적인 판매 실적 기준에 따라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원재료와 가공비를 주며 우리에게 생산을 맡겼으니 위탁 생산인 것 같은데 품목 제조 보고는 위탁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위탁 생산 구조처럼 보이지만 품목 제조 보고가 수탁업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제조원, 위탁업체가 판매원인 OEM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들었던 금액을 생산 금액으로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가공비를 판매 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원재료를 공급받았다면 비고란의 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 공급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는 위탁업체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새로 하고 수탁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생산 중단 보고하여 다음 생산 실적 보고부터는 위탁업체가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품목 유형 변경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품목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회사 안전관리, 민원 신청, 품목 제조 신고 현황에서 변경된 품목 유형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이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표준형 영양조제 식품,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 새로운 품목 유형이 신설된 경우나 식품 첨가물의 사카린이 사카린으로 L글루타민산이 L글루탐산과 같이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 이처럼 품목 유형이 바뀌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유형 선택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업종은 식품, 축산업종은 축산 품목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육함유 가공품은 식품으로 분류되고 식육 추출 가공품은 축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업종에 맞는 품목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식품 제조 가공업 업체인데 식품 첨가물과 같이 업종에 맞지 않는 제품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면 생산 중단 보고를 하시면 되고 현재도 계속 생산 중이라면 관할 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의 허가를 먼저 받은 후 허가받은 업종에서 새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 보고된 상태로는 정확한 생산 실적 보고가 불가능하므로 업종과 품목 유형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품목 불러오기에서 보고해야 할 품목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업종이라면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했을 때 품목 대장 자료가 조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관할 기관에서 품목 제조 보고 승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산 실적 보고용 식품 유형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품 유형 조회 팝업에서 먼저 품목 유형 코드를 모두 지우고 품목 유형명만 입력하여 검색해보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 유형명을 모르신다면 품목 유형명 칸에 키워드를 넣어 부분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찾기 어렵다면 검색어를 아예 모두 지운 상태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전체 품목 유형 목록이 표시되므로 그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을 천천히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산 실적 보고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제출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제출 취소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만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고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영업자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을 삭제하고 저장한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통해 해당 품목을 다시 불러오신 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옹기류 제조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식품조사 처리업, 위생용품 일부처럼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이 아닌 업종이 생산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품목 보고 번호를 9를 12번 입력한 후 해당 품목의 생산 실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산 실적 보고를 위해 임시 저장을 누를 때 데이터베이스 접근 에러 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 중단 일자, 생산량, 금액 항목의 하이픈, 쉼표 등 특수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했을 때 발생합니다. 엑셀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특수 문자뿐만 아니라 함수식이나 소수점이 엑셀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로 구한 값은 복사한 후 값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고 소수점을 제거한 후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수를 영명으로 작성할 수 없는 이유는 종업원 수를 셀 때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인원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를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경우 적절한 위치에 한 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류 제조업의 생산 수량을 개수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옹기류 제품과 위생물 수거는 개수 단위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의 경우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되 비고 란에 개당 킬로그램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통, 캔 제품 및 용기 포장 제품의 경우도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종업원 작성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년 평균 인원을 보고하며 직종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단, 용역, 파견, 외주 등 간접 고용은 제외합니다. 직종별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은 회계, 총무, 법무 등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기술직은 연구개발부서, 품질관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노무직은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영업직은 사무직 직원 수에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생물수건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중량은 포장을 제외한 순제품의 중량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물티슈의 경우 물에 젖은 상태로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에 젖지 않은 순제품 무게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화장지를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하는 이유는 화장지의 두께, 가로 세로 길이 등 규격이 제품마다 달라 매수만으로는 동일한 양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안전나라의 대기열 시스템이 도입되어 접속자가 몰리는 경우 자동으로 대기열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대기열에 진입하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새로 고침 시 대기 순번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실적 보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 실적 보고 고객센터 1522-1336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실적 보고 고객센터는 보고기간인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운영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고 정확한 생산 실적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실적 보고 이용 방법 설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내에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카카오톡 생산 실적 보고 교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되며 사용자 교육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채팅창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